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Do you smile to tempt the lov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꼽 시계는 서서히 알람 울릴 타이밍을 엿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모처럼 좋아하는 맛집에 가볼까? 메뉴판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오늘은 이거랑 이거 주문해야지 하고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맛있는 냄새와 군침 도는 음식 한 상을 받아놓고 숟가락 젓가락질 생각에 저는 벌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그러고 보면 행복은 참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게다 행복한 마음은 전염력도 강해서요.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모두에게 번지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소소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한 달에 한 번 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이죠. 누구나 책 한 권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책은 임진아 일러스트레이터가 쓴 빵 고르듯 살고 싶다입니다. 동네 책방 심다의 백향 북매니저 나와주셨거든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다 북향 북매니저와 임진아 작가의 책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원래는 책방 심다의 김주은 대표님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처음 봬요. 네. 어떻게 기염 발금 여기까지 해주셨을까요? 저는 심따크루의 한 멤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다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심따크루라고. 현재 심따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크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과 함께 북큐레이션을 비롯해 외부 책 추천 기획을 기획했던 경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심따 크루로서 매니저님은 이 심따 책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책방 심따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어요. 독립서점이다 보니까 저와 대표님의 취향과 관심사가 담긴 도서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는데요. 책방 심따라는 공간에 어울릴 만한 책들을 고르고 입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과 함께 외부 협업 프로젝트가 생기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북 매니저가 오늘 추천해주는 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들고 오신 책이 빵 고르듯 살고 싶다입니다.
뭔가 제목부터 되게 행복해지는 책이에요. 네,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 제가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책을 들고 왔어요. 실제로 책방에 있으면 손님들께서 책 추천을 많이 요청해 주세요. 그때마다 선호하는 장르나 분위기, 관심사를 여쭤보고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가볍게 읽을 수 있고 힐링이 되는 책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빵 고르듯 살고 싶다가 제가 가장 많이 추천했던 책이에요. 사실 저도 이 책을 표지만 보고 도서관에서 바로 빌려서 읽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빵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서점에서 보자마자 딱 읽어보고 싶다 느낄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작가님도 빵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쓴 임진아 작가 어떤 분인가요? 네, 아마 책을 좋아하는 분, 문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임진아 작가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림을 그리는 분이셨거든요. 임진아 작가는 종이 위에 표현하는 일, 책이 되는 일을 좋아하는 책을 읽고 쓰고 그리는 분입니다. 팥, 나 심은 데다 자란다. 듣기 좋은 말, 하기 싫은 말과 같은 책에서 자신의 일상을 글로 펴냈고 어린이라는 세계,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의 표지를 그렸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읽고 그리는 서파가, 생활하며 쓰는 에세이스트라고 소개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책은 뭔가 빵집 찬양 같기도 하고 또 빵 찬양 같기도 한데 사실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네, 많은 빵순이 중에 한 명으로서 빵과 행복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 책의 부제인 오늘의 뿌띠 행복을 위해라는 말처럼 일상 속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또 누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빵을 고를 때의 설렘, 무엇이 되었든 오로지 나의 기분만을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마음과 순간을 에세이 형태로 빵 고르듯 골라 담은 책입니다. 작고 귀여운 사파와 함께요. 맞아요. 이 책이요. 정말 작고 귀여운 사파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읽기도 지루하지 않은데 일단은 표지부터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듯한 책이에요. 또 이야기가 빈 쟁반에 종이를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빵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인 작가의 말을 통해 빈 쟁반에 종이를 깔고 8개로 나뉜 구역을 곡선을 그리듯 걸으며 마음에 드는 빵, 그러니까 이야기를 골라 담는 거죠. 그 끝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뭘까 하는 질문과 함께 나의 목소리와 선택에 집중하는 시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사실 책을 보는 게 정말 즐겁기도 한데 빵 얘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라서 벌써부터 좀 배고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이 빵이 종류대로 다 나오잖아요. 어떤 빵들이 나오나요? 까눌레, 쇼트케이크, 식빵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요. 네. 책 속에는 8가지의 빵 그림이 짧은 글과 함께 나와 있어요. 빵처럼 골라 담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커피를 마시듯 쉬어가는 페이지로 작가님이 좋아하는 빵들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 빵 사파를 직접 진짜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다들 이 책을 읽으면 궁금해서 한번 사서나 빌려서 읽어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갖가지 맛있는 빵들에 작가만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니저님께서 책 속에 나오는 인상 깊었던 빵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저는 후르츠 샌드위치 이야기가 네, 인상적이었어요. 후르츠 샌드위치 요즘 많이 먹잖아요. 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후르츠 샌드위치가 가장 먼저 선사하는 감동은 몰랑하고 가벼운 풍요. 날계란을 쥐듯 아무 힘도 주지 않고 그저 내 손에 앉힐 뿐인 먹기 전 후르츠 샌드위치와 마주봄이 좋다. 조금 뒤 신나게 깨물었을 때 크림이 삐죽 나오며 과일 한 덩이가 허무하게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질 줄도 모르고 말이다. 하긴 모든 일이 그렇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저 마주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단계가 제일 맛있더라. 저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좋았는데요. 네. 시작 전에는 설레고 의욕 넘쳤던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바라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어떤 일의 첫 단계에서 일단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상상하는 시간이 좋은 결과를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즐겁고 좋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 책이 인상 깊은 게 빵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걸 인생에 함께 녹여내서 표현한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임진아 작가가 또 빵 중에서 식빵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빵에 대한 사색도 담겨 있나요? 네. 커다란 식빵에 기대 앉은 작가님이 식빵을 한 입 베어물고 있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각팬에 구운 설탕 10% 이하의 흰 주식용 빵. 본래 빵이라는 건 끼니도 간식도 되지만 본격 주식용 빵이라는 뜻을 가진 식빵이라는 이름이 좋다. 식빵 한 봉지를 사온 후 내 취향에 맞게 구워 준비하는 일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꽤나 마음에 들게 된다. 식빵을 내 맘대로 굽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책 끝머리를 보면 가장 극빵답고 싶어서 식빵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평범하지만 든든하고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식빵이 작은 행복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고야만은 임진아 작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든든한 식빵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백향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빵은 어떤 거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는 모카번으로 모카번. 네, 결정했습니다. 네, 모카번. 이 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나요? 아쉽게 책에 모카번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만약 제가 모카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네. 지루한 고속도로 위 쉼표를 찍었던 휴게소에서 만난 고소한 빵 냄새, 무심히 바스락 부서지는 것과 부드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속을 가진 모카번은 달리는 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한 행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느끼는 모카번에 대한 성찰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고속도로 안에서 먹는 게 이 모카번이잖아요. 네,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맛이 그러니까요. 요즘 이 도심에서 잘 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저도 탈 때마다 항상 먹는 게 정말 모카번이거든요. 저랑 똑같네요.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았는데 네.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모카번부터 정말 다양한 빵이 지금 엄청 당겨요. 매니저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럼요. 저 빵 진짜 좋아해요. 네. 이 책이 네. 2018년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처음 읽었었는데요. 그 후로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괜히 책을 꺼내서 한 번씩 펼쳐보고 읽고는 했었어요. 그렇게 읽을 때마다 빵집에서 여유롭게 빵을 고르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다의 백향 북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다의 백향 북 매니저와 임진아 작가의 빵 고르듯 살고 싶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또 책에서 이 글귀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먹을 때보다 고르는 때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뭔가 생각해보면 또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빵순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빵 자체보다 빵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빈 쟁반을 들고 천천히 진열대를 살피면서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떤지, 어떤 걸 먹으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커피도 커피의 맛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가는 시간이나 드립 커피를 내리는 그 여유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모를 뿌듯함이 커피를, 빵을 그리고 또 더
많은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요. 몽글몽글한 행복만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고를 때부터 행복해져서 빵을 골랐는데 막상 먹었더니 그 빵이 맛없을 때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대했던 빵이 맛이 없을 때의 속상함이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실패했다 하는 네.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빵을 직접 골라서 입에 넣은 기억이 분명히 있고 인생에 제일 가는 빵 맛을 아직은 맛보지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이 빵을 고르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실망보다는 그 다음에 찾아올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그래도 막상 맛없는 빵을 먹었을 땐 엄청 속상하죠. 그럼 다음엔 다른 빵을 고르면 됩니다. 네. 네, 그냥 그렇게 나를 다독이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먹을 더 맛있는 빵을 기대하면서요. 맞아요. 더 맛있는 빵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책에는 빵 때문에 때로는 악마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매일 못된 일을 하자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임진아 작가가 인터뷰 중에 일상에서 작은 악마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케이크를 딱 한 조각만 사서 가방에 숨겨 가지고 들어가 가족 몰래 방에서 혼자 다 먹을 때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악마죠. 네. 또 오랜만에 본 엄마의 화장대에서 좋은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발견했을 때 약간의 배신감과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나를 포함해 내 주변 사람들이 매일 이런 못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배려하는 일만큼 혼자만을 위한 행동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주자. 그리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악마라면 저는 악마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마카롱 뺏기지 않으려고 매일 고등학생 때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혼자 먹고 이랬는데 혹시 알죠, 그 마음. 네, 매니저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많고요. 네. 지금은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악마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왜요? 했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수록 개를 괴롭히는 정도가 더 심해지곤 합니다. 귀에 바람을 불면 노려보면서 귀를 탈탈 털기도 하고 간식을 주는 척했다가 이불 속으로 숨기면 그 간식을 꺼내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를 위한 힐링 타임입니다. 그렇죠. 강아지에게는 악마죠, 악마. 그리고 이 책에서 독자에게 자꾸만 속삭여주는 말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주목하라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행복은 결국 천천히 걷고 보고 생각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생활 속에서는 일상의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은 말 그대로 정말 작고 소소해서 나만 내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책 속에 청을 녹이는 시간이라는 글을 보면 작가가 유자차를 타면서 가졌던 생각이 나와요. 이전에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 중에 모처럼 많이 넣은 자몽청 때문에 내어드린 자몽티에 뜨거운 물을 더 부어달라는 손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을 넣은 차는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청을 컵에 담은 후에는 먼저 뜨거운 물을 소량 부어가며 녹여야 한다. 숟가락으로 젓는 기운이 느슨해지면 다시 소량의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차다운 온도를 갖추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청으로 차를 만드는 이야기 같지만 사람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라고 말해요. 냉장 보관된 청보다 더 차갑게 굳을 수 있는 마음의 문제는 단숨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상의 다정한 한마디와 잦은 표현으로 조금씩 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막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따뜻함과 세심함이 부럽다라는 마음이 전부였는데요. 네. 다시 생각해보면 천천히 걷고 보고 생각하는 시간과 함께 내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야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자청에 대해서 이런 고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표현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행복을 풀 때 정말 소소한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마셔요. 고가도 아니고요. 저가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는데 남들은 이게 왜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큰 행복이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작은 순간들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할 때 동천 위로 다리를 걸어서 건너거든요. 네. 하루에 합치면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걸으면서 아, 내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구나. 내 다리가 이렇게 있구나. 체감하게 돼요. 똑같은 길이어도 매일 달라지는 풍경과 냄새와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 순간이고요. 노래를 듣거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통화가 추가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나른한 오후에 커피를 내릴 때, 정신없이 일하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났음을 알아차릴 때,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금방 잠에 들 것 같이 포근하고 몽롱할 때, 천천히 내 하루를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작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특히나 이 출퇴근길에 동천을 걸으면서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사실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길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인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쓸모없는 행위들이 사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쓸모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건넨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하루 중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쌓인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특별한 일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뭐 인사를 나누는 것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카페에 가면 꼭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네. 하고 최대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사를 받았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책방에 있을 때도 그래요? 같은 경험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5초도 아니에요. 한 2초 들이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소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가 그림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글보다는 더한 따뜻함을 주는 그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그림들이 그렇게 다가왔나요? 저는 아직이에요라는 글의 서파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작가님이 아직은 아직 안함이 아니라 아직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더 크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신을 아직 임진아 라고 말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네, 아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지만 아직 지속 중인 나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안에서는 꽤 자신 있는 마음이 자라는 중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글의 끝에 있는 그림을 보면 편집자와 마주 앉아있는 작가님의 모습이 있어요. 네. 아직 임진아인 사람, 아직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편집자님, 아직 따뜻한 커피,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설탕 이렇게 모든 것을 아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은 답답함과 미숙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올곧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위로와 응원을 준 그림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책이 모든 사람에게 참 좋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책을 강추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요? 네, 저는 바쁜 분들인 것 같아요. 바쁜 분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쁜 분들이나 마음이 분주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만약 잠시 시간을 내어서 책 한 권을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게 하는 책이 있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이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빵구르듯 살고 싶다를 읽으면서 아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왔는지 책에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니저님께 이런 설렘을 주고 행복을 주는 빵집 같은 곳이 있을까요? 저는 서점인데요. 서점. 제가 일하는 곳이라서가 아니고요. 네. 동네 책방이든 대형 서점이든
빵을 고르는 마음처럼 책을 고르는 마음도 같은 맥락으로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지? 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각각 다른 색과 글자와 모양으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나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맞아요. 물론 책을 사고 소장하는 재미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 한 단락을 읽어주시는 걸로 이 시간을 저희가 가름해 볼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골라. 교보문고에 도착하면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에겐 30분가량의 시간이 주어졌다. 엄마와 찢어져서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CD나 책을 한참 구경한 뒤 오늘 가장 사고 싶은 것을 두 손에 꽉 쥐고 엄마에게 가져가면 그걸 사주셨다. 어느 날은 살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엄마의 한마디에 바로 튀어가 후다닥 집어들고는 다음에 고를 것들을 찬찬히 구경하다가 엄마에게 가져가기도 했다. 골랐어? 오늘은 이거야? 라며 엄마는 자신이 고른 책 한 권과 함께 계산을 해주셨다. 내가 고른 것에 대해 한 번도 왜 이런 걸 사느냐며 찡그린 적이 없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빵 고르듯 살고 싶다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심다의 심다 크루 백향 북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할래? 커다란 종이 비행기를 접어 그녀와 함께 타고 솜사탕 같은 구름에 가득 이렇게 쓰고 싶다고 Loving you, I'm loving you 마음속에 고이 접어둔 말 사랑해 사랑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또 지우고 아마 천 번은 더 그려왔을 소중한 내일을 함께 하자고 말할게 어느 날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래? 별빛과 달빛을 한아름 엮어 그녀의 미소처럼 화사한 머리핀을 만들어 앞머리에 꼽아주며 Loving you, I'm loving you 그녀에게 듣고 싶은 그 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